합니까?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8월 당시에는 한미 18.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아,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아니 좀 잘하지 앞전에 뭐 한 4개월 됐다고 그렇게 뭐 핑계대고는 그렇게 뭐 뭐라 붙이냐 이 18놈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야이 18 욕나고 있다 하지 말란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는 지원하면서 국민 안전에는 소홀했다고. 그 아무것도 안 챙겼다는 지금 와서 초록하네 그러냐. 모자란 새끼들.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현 정부 책임 탓하고 있는 욕나본다 진짜.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4개월 됐죠. 예. 4개월 정도 됐고 지난 정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지난 정부 때 아니 지금 몇 개월 됐다고 책임 공방을 하는 거야. 그걸 해갖고 이렇게 어떻게 하자고 해야지 이 18놈아.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모든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지난 정부한테 얘기할 거 없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송호수 원내대표가 지금 현 정부가 저런 외교장관 이거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따지고 하고 여야가 서로 내탁고 뭐 하는 아, 여태까지 그런 거는 여태까지 나왔다가 지금 일 터지니까는 씨발 잘못했다고 지랄 자빠졌냐? 정부에 이게 지금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단순하게 지금 행안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 정부 현 정부가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아니 일이 터졌으면은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해야지. 캄보디아에서 지금 잘못했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 환장하겠다. 환장했어. 행안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씀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또 지난 정부 책임이고 네. 또 어쨌든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지금 한 38선 지나고 한 4개월 전부터 앞뒤로 따져봐 서로 간에 씨발놈들아.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서로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우리 여야 의원들께서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걸 탓할 때가 아니고 멍청한 거냐.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소환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행안위에서 지금 그런 걸 서로 토론해야죠. 예. 지금 서로 지금 여야 의원들이 서로 그때 정권 탓, 지금 정권 탓을 한다는 게 아니 앞뒤를 따져서 4개월로 38선을 딱 정해놓고 하든가 이렇게 하자고 해보자니까. 주재관이 한 명 있다고 그러네요. 협력관이 2명. 그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일 터지니까는 씨발 지금 그 책임 넘기냐 18놈아. 그 현지 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찰 영사라고 그러죠. 경찰 영사가 조금 많은 데가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 좀 많죠. 중국 이런 데 많은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사관 인력만 공식 인력만 15명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경찰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 현실이 이해가 된다. 일본은 80명 갔대. 형사들이 80명이 갔대 거기를. 여기 정신 팔려서 했다. 저는 이 지적이 오히려 저는 지금 충분히 이제 전임 정부 탓을 돌리기 위해서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저는 현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아이씨 현 정부가 뭘 잘못해 씨발놈아. 국가에서 가장 많은 증가 폭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씨발 아저씨는 뭐 했어요 여태까지. 관련해서 거기 현지 정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희 나라에게 4천억 원씩 지원을 하는데 코리안 데스크라 아니 아저씨는 이제 그 여태 잔소리 안 하고는 이제 와서 잔소리하냐.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특히 이상의 것을 줘야 될 것 아니야. 우리 국민 아주 국내 여론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굉장한 비판 여론이 있어서 우리가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현지에서 좀 도와달라. 아니 미치겠다 참말로. 떡 나눠 먹듯이 했다는 식의 비판은 저는 이거 온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뭐 온당 안전한 이 아저씨야. 캄보디아 정부를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것을 관철시키는 동력으로 삼았어야지. 이걸 아이 씨발 주댕이만 살았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지금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7월달에 다 소환됐어요. 그러면 7, 8, 9, 3개월이 지금 지나지 않았어요. 아니 일터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와서 그러지 말란게 아저씨. 아이 최 선생.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치권이 말만 잔치를 벌리면서 아따 참말로 말만 정치권이 말만 아니라 평론가도 말만 하지 말란게 씨발놈아. 지금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새끼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요란할 정도로 이제 큰 문제인데
이미 1년 전 국감에서 이 캄보디아의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지금 와서 지랄 들으냐고 개 씨발놈들아. 여당이었죠. 많은 지적이 있었고 특단의 조치까지 이제 요구를 했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해놓고는 인제 와서 그 지랄을 들으냔 말이야. 캄보디아에서 이 상황 자체가 예.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됐던 네.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위험해야 되고 말았던 거죠. 항상 이 문제가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국정감사 말이죠.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것들 그게 항상 이 감사 국감이 끝나고 나면 그냥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씨발 국회 가서 나 할복해버릴 거야 내가. 이게 1988년도입니다. 13대 총선 때 그때 이제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제 유신 때 폐지됐던 국정감사 부활됐던 거예요. 16년 만에. 그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 국감이 끝나면 이제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이런 식이라서 예. 당연히 지금 우리 국민들 데리고 와야 되고 지금 군사작전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한국인데 여야 의원들이 각자 상대방 정당 아니 이 일이 터지기 전에도 있고 영화로도 나왔다면서. 대책이 안 나왔다 이렇게. 그 영화를 왜 안 봤냐? 팔로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 터지고요. 만약 작년에 행안위에서 이 논의가 나왔고 그 정부에서 대처를 했다면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 여기서 또 하나가 그러고 이제 정쟁이라는 거. 정쟁 국내에서도 이제 범죄자가 합류해서 간 것도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해야지. 여야가 다른 것하고 다르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여야가 싸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빨리 모색을 하고 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너 잘못 내 잘못 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하지 않았던 대단히 유감이다. 그래서 증인들 뭐 아무리 이렇게 불러놓고 호통을 쳐도 사후에 진짜 한번 점검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바로 이런 주댕이만 나불나불 하지 말란게 이런 데 나와서. 캄보디아에 우리 또 현지 교민들도 있잖아요. 씨발 새끼들. 캄보디아를 이렇게 막 그냥 악마화 시켜버리면은 거기에 사는 우리 교민들 악마가 아니라 범죄 도시잖아. 거기가 범죄 도시.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어떤 생계 또한 그 팬들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하고 있어 또. 빨리 조속한 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번에 또 22일 현지 캄보디아로 가서 지금 현장 국감을 하겠다는 건 통일가 가죠. 거기가 범죄 도시니까 그렇잖아. 해당 정부를 압박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왜냐면 아저씨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은 얼마 살지 못하잖아 앞으로.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말란게요. 범죄 집단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두 갈래잖아요. 아저씨 10년 더 살 거야. 10년은 더 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파악이 안 된 우리 교민 피해자가 있고 국민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갈래를 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제대로 해서 어찌됐건 우리가 그 피의자로 가 있는 사람들도 송환해서 우리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얘기해야죠. 송환이 아니고 데려오는 거야. 데려오는 거. 범죄가 송환이고.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협상력을 굉장히 관철시켜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국감 자체가 현지 국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저씨 말 좀 잘해요. 이슈를 넘겨서 이 방송 이렇게 자담하는 거 보면은 아주 진짜 미친다고. 법사위 국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늦게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5월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밤늦게까지 해서 그 법사위 국감 자체가 아주 한국을 아주 반쪽으로 쪼개버리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있었죠. 과거에 그때가 이제 그때 춘천 이제 그 김 대법원장이 그 춘천 말 잘해. 돈 받고 나와가지고 이런 데서 말 잘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그 누구요? 그 누가 화살 쏴버렸잖아. 어떤 사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에 나와서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한 게 오직 억울하면 화살 쐈겠어. 나와서 이제 국감이 끝나고 우리 그때 해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해명을 대신했던 게 이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이거에다가 그런 식의 이제 모델을 이제 답습한 것 같아요. 관례대로 했는데 지금 이거는
증인으로 이제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안 했으니까 증인의 자격이 아닌 거죠. 참고인이라고 했죠. 추미애 위원장이. 참고인인데 참고인이 아니냐도 법적 논란이 또 있어요. 네. 참고인의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네. 여기 따지면 한두 끝도 없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아무튼 이게 추미애 법사 예를 들어 나와서 돈 받아먹고 나와서 말빨만 하지 말라니까요, 아저씨들. 되고 자리도 없고 그리고 나서 바람 그날 새끼들. 무렵에 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자리에 와서 이제 지금 아까 방금 나간 거 화면에 나간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불신이 있어서 안타깝다. 그리고 자신이 조희대 대법원 돈 받아먹고 나가지고 말빨질만 지랄지랄하고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마. 사람 한 성기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는 단순히 그런 것보다 왜 5월 1일 날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렇게 급하게 파견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목조목하게 이런 걸 잘 들어봐야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명을 하라는 건데 예. 저는 어제 마무리 발언에 사실 대법원장이 앉아서 그 일일이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당원들도. 근데 맨 마지막 발언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왜 파기환송이 됐느냐, 대법관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전원합의체의 그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 두 번 열렸거든요. 이런 게 왜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는가? 예. 또 그걸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이제 삼권분리 훼손과 또 사법부의 독립하고 좀 별개의 영역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일단 불신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아마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 가할 것 같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이제 15일 대법원 그럼 대한민국 법을 다 바꿔요. 대법원 가서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직위선서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질의 응답한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알 겁니다 아마. 그 얘기는 어제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했다고. 아니 한덕수 이게 씨는 계속 이제 도돌이표처럼 그 계엄 선포 거기에 참석해놓고는 대통령 나오겠다고 새벽 3시에 국민의당에 입당해가지고 했잖아. 그러면 너 국민의당은 그걸 잘한 것이냐니.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하는 재판을 훼손한다. 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제가 봐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5월 1일 날 파기환송 아니 그런 사람을 그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바꾸치기 했잖아. 그걸 놓고도 지금도 와서 그때 이해찬 후보 측에서 김대중 후보의 뭐 기자회견 주댕이만 나불나불 하면 이 정치가 돌아가냐. 그게 안 돌아가지. 기억나죠. 김태정 검찰총리 발표 같은 경우도 나는데 그만큼 대선이라는 게 국민들의 어떤 그 투표에 딱 나불나불 저 나불나불 주댕이들.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육삼남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말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미쳐버렸다. 있고 다른 주장도 있겠는데 저의 주장이니까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내일 대법원장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합의 과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였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절차에 거쳐서 이렇게 빨리 국회의원들은 조선 실록을 좀 잘 보고요. 충신, 역적 이런 것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신이 누구고 역적이 누군가. 옳은 말 하면 역적이고 여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닫고 있었던 편들면 충신이고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네. 거의 마무리 발언에서 그걸 이제 모여서 똑같아. 예, 그건 어떤 취지였을까요? 짧게 했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2018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맞서서 상권분리별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면서 그걸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거기 그때 판공비 관련한 입장을 해명했거든요. 아마 그 사례를 따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저씨도요 좀 말 좀 잘해줘요.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그 대법원에서 공식 문서로 국회 그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에게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 88쪽 분량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87개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했는데 이게 대법원의 공식 문서입니다. 예. 공식 문서가 공식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갔으면 그게 대법원장 입장이 아닙니까? 육성으로 드려야 그게. 근데 아저씨는 뭐 대학교 뭐장돼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법에 어긋나는 게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도 위반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비공개를 명시한 법원 조직법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 않으면서 저는 그
그 입장문 대법원의 공식 문서 다 국회 기록으로 그 남는 거 받아놓고 아저씨는 저 교과서를 얘기하는데 지금 교과서는 계속 바뀌고 있지 않나요? 교과서는 바뀌고 있을 건데. 저는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예. 내일 또 다른 일이 반복될 텐데 저는 대법원의 그 얘기했던 문서를 차라리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 공개해. 그걸 보면 깔끔하게 정리될 텐데 왜 이렇게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육성으로만 듣겠다고 저렇게 몰아세우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다 그러면 요즘에 그러면 요즘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겠지.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을. 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거부나 허위 답변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은 절대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요? 글쎄요, 그건 뭐 이거 염두에 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건 알 길이 없는 건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국정감사 때의 이 발언들 증인 선서 하고 난 다음에 이 위증으로 이제 고발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국정감사 및 법이 아는 거지.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이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이제 미미하고 그렇다 보니까 국감에서의 증언이라는 게 그때 지나가면 끝이고 그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들 앞에 서서 그 이제 피감기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대단히 엄중한 거죠. 그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국감에서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이제 회피되고 증인 출석 같은 것도 그 정권이 여야 공수와 교대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공수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라서 이 증인에 관련된 출석 문제 항상 보면 국정감사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료 요구 문제. 자료 요구인데 왜 안 갖다 주느냐. 이게 항상 이 기싸움의 무슨 국회 법도 바꿔야지. 국회의원들도 과도한 증인 출석 바꿔야지. 요구 많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될 사람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불속 사유서 내고 그랬단 뭐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사람 죽여도 죄를 면한다고 그런 말은 잘못된 거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이게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어요. 이건 좀 각 이제 법률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영역이 다르긴 한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마침 이제 그 법사위 국감 바로 다음 날이어서 이제 그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제발 이제 이런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사담 보면서 선비를 하다지 말한 게 아저씨들 모얀나무 아래서는 가끔 고쳐 쓰지 마라. 부탁합니다. 조 대법원장의 저 발언 여부를 놓고 법사위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역을 치는 그 날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또 대통령이 그 발언을 또 소환하게 되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 권력이 가장 위고 나머지 권력은 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다시 소환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원칙적인 얘기라도 굳이 그 타이밍에 했었어야 했을까? 대통령이 원칙적이면 되는 거지 무슨 타이밍이야. 아, 아저씨. 상당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이면 되는 거지 무슨 타이밍이냐고. 아따 제발 좀 그러지 말할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이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는데요. 여야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께서 아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서를 했건 안 했건 기관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위신을 세워주면서 질의는 듣게 하고 그리고 답변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처세 용인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조건을 걸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서서히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AI 국회의원 도입이 시급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조리돌림하는 난장판 법사위를 보면서 AI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I는 최소한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태를 하거나 받은 자료를 여당만 보는 불공정한 요즘에 행위를 누구 하지 주댕이들 않을 나오나? 것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시스템적으로 광기에 상을 주는 형태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친 척하고 세게 지를수록 조금씩 조심해야 돼 너희들. 방역단체장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지금 이제 너가 지금 국민의당하고 협치려고 그런가 본데.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뭐 증인 선서를 하라거나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을 1시간 반 동안 듣게 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조 대법원장이 위신을 세워줬다. 그렇게 평가한 것이고. 아니 뭐 하렘인가 뭐 석연인가 뭔 석인가 하면서 한 두세 명 되면서 야 그 저거 누구들 옛날 그 친정을 생각하는구나. 사용을 해야죠. 관례대로 하면. 근데 관례라는 게 꼭 따라야 된다는 건 없어요. 가거라 들어가. 관례, 관행이라는 게 이제 관습. 아이 그러니까 되게 보수 진보 따지면 이제 그렇지 그릇이야. 저 철수 형님도 그 뭐라고 그러더라 누구한테 그만두라고 막 큰 소리 치더만은 아따 대통령 한번 나오려고 하면서 여기저기 붙었다가 그런 소리 하고 발언할 수가 없는 상황. 아이고 참말로 찔찔해 하면 아까 이 말씀처럼 이게 그야말로 이 대법원의 하나의 전례로 남는 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그 조심스러울 거예요. 철수님. 후배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겠구나. 저쪽에부터 이런 하늘 생각 아이트로 좋아요.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계속 어제도 제가 보니까 그 의원들의 질의가 그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답변 안 할 줄 아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질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트로 돌았으면 더 컸을 건데. 보다도 최소한의 이제 그 선만 지킨 거죠 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앉아 있으면서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어제 이런 건 피상적인 문제들이고 이건 부차적인 문제들이고 기본적으로 5월 1일 날 자 그러고 내일 당장 뭐 직접 관련된 건 아니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 이제 그 날짜 계산, 그 날로 계산하는 거 시간으로 갑자기 계산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했던 일, 이게 3월 달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이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겹쳐 있다. 이걸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시켜서 보는 것도 이것도 과도한 논리비하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재판부들이 다 지금 안 하기로 아니 그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그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더만은 것이라서 이게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헌법 여기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건희 누나는 뭐 저기 뭐야 JTBC 뭐 누구 알아서 해놓고는 그거 넘겨버렸다 하더만은 들고 나와서 또 엄청나게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아 JTBC가 아니라 YTN 그 건희 누나가 그거 넘겨버렸다 하더만. 주구 전략 짜야죠. 저는 이거 왜냐면 지금 그 천하람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잘못이야. 이 사람은 점팽이고 서면 답변으로 가름한 걸 그 민주당 연대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건 잘못이고 그러면 사법 개혁을 국회에 보냈으면 좋은 일을 해야지. 아니라 이거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거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공격은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지금 뭐 서영구 의원은 사적인 만남,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단어를 달았다고 또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의 그 보편적인 공감 능력을 넘어서는 공격들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저씨 그 여기 나와서 이런 게 해가지고 저기 여태까지 뭐 희망적인 게 있었을까요? 꼭 저렇게 해야지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듣고 싶은 거는 그 속내 내가 이 사람 잘못이라니까 이 새끼는. 이렇게 빨리 전례가 없이 정말 이례적으로. 이게 뭐야 사입이지. 정당의 유력 후보인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그런 하는 얘기. 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의심이 가요, 저도. 근데 그건 알 필요 없어요. 아니 그제 제가 말씀드린 그걸 소명을 해서 자료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당에서. 그 저기 최욱진 의원 저분은 뭐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비례대표로 어떻게 아따 이런 거는 내 땡겨버려. 사실상 이제 민주당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듣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조목조목. 저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선을 초점을 흐렸다고 근데 저렇게 해도 조요tom이 되듯이 토요tom이 되듯이 그 최 선생님, 최수 형님 제발 좀 그쪽 편만 들지 말고 앞으로 정진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응? 마지막으로 국회 과방위 잠깐 보겠는데요.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작심한 듯이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아주 굵게 이진숙 6차례 출석 요구 불응 이런 자막을 이게 국민의당의 앞자리지 뭐.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을 했고 정희철 전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강압적인 교사의 면장인 건 처음 알았네. 뭐 군청 직분이라 하더니 면장이구만이. 선택을 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이진숙 증인은 혹시 몸이 불편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라도 갖다 드리고 안정을 취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밑보이면 이렇게 된다. 그 연휴 직전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체포를 겨냥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도 깜짝 놀라긴 놀랐어요. 그게 물론 이제 경찰로서는 소환을 가지 않았으니까 6차례 가지 않았다는데 그 이진숙 이제 전 방통위원장 측과의 주장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경찰로서는 이제 소환에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것이고 검찰이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집행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직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시기도 좀 10월 2일이었어요. 10월 2일인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 수갑을 채우고. 근데 또 제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체포영장 집행할 때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또 수갑을 안 채우면 부사사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그건 아직 휴가 꼽을 때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제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또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는데 며칠 있다가 또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어요. 그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법원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니까 체포를 했고 또 석방이 됐고 아까 잠깐은 지기현 판사 얘기도 했고 이제 법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불신세 불과 이틀 사흘 만에 이 같은 물론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라 하더라도 이 판단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게 더 본질적으로 사법개혁의 하나의 동일 제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뭐 이진숙 위원장의 항변 전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급 공직자가 그만둔 지 이틀 만에 저렇게 체포되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과했죠. 더더군다나 출석 요구서를 어쨌든 답변서까지 내서 내가 못 나간다는 걸 입증했는데도 그걸 또 그러지 말할게. 영장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찌 보면은 기망을 한 사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게 많은 이런 수사 권력들이 집중될 경우에 이렇게 또 혹시라도 아니 법원에서 영장 그게 떨어져서 체포영장 했다 하더만은 그것을 이진숙 위원장이 국정감사라는 어떤 틀 속에서 적절하게 좀 지적했던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숙제는 이제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청 해체 이 모든 부분들을 이 현 정부가 얼마큼 유연성 있게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을 개편해낼 것인가, 저는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법률 공부하자. 알겠습니다. 법률 공부하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는 뭐해? 헛소리만 하는데.